안녕하세요. 하와이 철학자 잔입니다. 삶의 긴 여정을 끝냈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린 후 혹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진과 목소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닐 거야. 긴가민가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서 택시로 먹고 살던 택시 드라이버 잔인 것 같은데, 알래스카 오지 에스키모 보호지역에서 2년 동안 생활하던 그놈 아냐? LA에서 페인트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던 그 잔이지. 시카고에서 명강의로 소문났던 그 사람이야. 한국에서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밥그릇 들고 탁발하던 그 사람이네. 탁발하는 데에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러고 다니세요? 하고 울먹이던 지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두커니 있어서 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뒷모습을 보이고는 그곳을 떠났었죠. 지금쯤 잘 살고 있겠죠. 이제 긴 삶의 여정을 끝내고 나의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 삶을 통하여 가장 큰 가르침을 준 학교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은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보고 들은 재미있고 교훈이 될 만한 사건들을 모아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991년 2월 초 부산의 어느 찻집에서 설록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현재의 나의 사형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좋다고 했더니 대뜸 나에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글쎄요 라고 대했더니 행복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건 좀 처음으로 들어보는 질문인데, 수많은 독서량을 자랑하던 어느 누구에게도 토론과 논쟁에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나 입을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책에서도, 어느 책에서도 나와 있지 않은 행복의 근본이라.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형은 스승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한 분이며 뜻과 근본과 바탕을 가르치신다.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가르치신다. 전화번호를 받고 헤어졌지요. 공교롭게도 다음날 강의가 있었습니다. 불교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부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어느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내가 깨달아서 알고 있었으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을 한참 동안 설명했고 교실을 빠져나오면서 뭐야 이건? 어제도 깨지고 오늘도 깨지고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행복이라는 말을 배우지 못했을까? 행복이 무엇인지, 나는 현재 행복한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냥 앵무새처럼 남의 생각과 글들을 조잘글기만 했을 뿐이다. 결심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스승께서 살아있는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신문 외에는 책을 보지 않고 살았죠. 남의 생각을 읽어보아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야 했습니다. 나는 낯선 모험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10여 년 전 알래스카 에스키모 원주민 거주지에서의 그 2년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삶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배고픔과 추위와의 싸움 속에서도 잘 견뎌왔지만 정부가 모든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인 월페어를 주면서 그들은 나태해졌습니다. 대다수의 주민이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일을 않게 되고 술과 함께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미래의 삶의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잊은 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5천여 명이 살아가는 도시에는 대행 마켓이 하나 있었고
그곳은 많은 주민이 하루에 한 번 정도 물건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극장도 없었고 오락시설도 없는 곳에 갑자기 핸드폰 가게가 문을 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오픈하자 줄을 서서 폰을 구입했는데 그들에게는 이웃과의 소통의 도구로 생필품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마 지금쯤은 유튜브의 동영상도 보면서 문명의 혜택을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돈의 가치를 느끼면서 직장도 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과거의 원주민들은 모계사회로 여자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지금은 점차 평등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에게 뺨을 맞고 도망가는 남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남자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았죠. 친구에게 야, 너는 나를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는데 어떻게 너의 마누라와 잠자리 한번 안 만들어주냐? 서운하다. 처음 들어보면 이방인에게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말이지만 과거에 그들은 손님이 방문하면 여주인이 손님에게 하룻밤 성접대를 했다고 합니다. 일손도 부족하고 인구도 적은 지역의 모계 사이에서 여자는 많은 아이들을 생산해야만 그 사회가 유지되었을 겁니다. 그들과 문명 사이의 환경의 차이죠.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논할 때는 시대의 규범과 환경이 어떤지도 보고 나서 평해야 할 겁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알라스카. 맨날 며칠 눈을 치우고 나면 그 위에는 비포장 도로에서 눈이 녹으면서 흙탕물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늪지대에서 떼지어 다니는 모기들은 자동차 문을 잘못 열면 수천 마리가 차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달리는 자동차의 문을 통하여 빠져나갑니다. 의료 환경도 열악해서 병원이 하나 있었으나 타 지역에서 온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싸서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LA에서 몇 년 전에 더 씌웠던 이빨이 아파가지고 치과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야 개업하고 있는 나이 많은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빨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1년 후 하와이에 왔어야 원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가끔 아파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알라스카 베델의 기억 속에서도 아련하게 떠오르는 추억은 나만의 산책로가 있었죠. 영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모습처럼 끝없이 펼쳐진 눈밭 위에서 삶의 노래를 부르곤 했죠. 저 눈밭의 끝과 하늘이 만나는 곳, 그곳까지는 몇 날이 걸릴까? 정신을 차려보면 영원히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었죠. 아무튼 덜 훼손된 자연이 있는 곳이지만 근래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름에는 강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워졌다고 합니다. 다음에 언젠가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와이 철학자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